안녕하세요. 저는 어제가 초복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초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좀 서울 위쪽, 경기 위쪽은 모르겠는데 구미는 사실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자, 오늘 제가 좀 하루 종일 좀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오늘 보여드릴 내용을 준비를 조금 했는데 오늘 제가 내도록 한 일이 엊그제 올려드렸던 그 영상과 관련해가지고, 내용적인 부분을 문으로 작성하는데 좀 시간을 계속 좀 보냈었어요. 조만간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포트를 좀 하려고 그러고, 어,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전에도 몇 차례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경찰이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 이게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사유를 한 내용인데 불송치 사유는 그거예요. 저도 저희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찾을 수 없다. 오입금이 되는 것도 오입금이 되는 거는 오입금 되는 주소를 준 거고 그거를 가지고서 오입금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아예 이해를 잘 못했는 부분,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저희가 스테이킹을 했을 때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저희는 가장 중요시한다. 그래서 스테이킹 지갑 주소가 어디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꼭 이것만큼은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으니까 보시고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우리는 KOK 개인 지갑이 있어요. 이거는 앱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재단에서 저희가 스테이킹을 하면은 재단의 스테이킹 지갑으로 모든 저희가 보냈던 것들은 모이게 돼 있고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우리가 KOK 플레이 앱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화면을 넘어가고 여기에 그 전화번호하고 암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면은 이 화면으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에 상단 우측 상단 제일 오른편 거를 누르면은 그러면은 이 마이 페이지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서 채굴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스태킹이죠. 우리가 채굴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은 여기에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미 스테이킹을 이미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KOK 개수로만 나와 있죠. 이 당시만 해도 저는 US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채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KOK, USDT 이렇게 쭉 나오는 거에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비트 이더 그 다음에 KOK, USDT 중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좁아가지고 여기에 일단은 생략을 좀 했는데 이렇게 해서 채굴하기를 여기가 채굴하기라고 표시가 돼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0.1개를 했다. 채굴하기. 이더리움을 2개를 했다. 그 다음에 채굴하기. KOK를 선택을 했으면 KOK를 예를 들어서 100개를 했다. 채굴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는 비트, 이더, KOK, USDT가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클릭을 하면은
비트가 아니고 이드를 했다 그러면 이드로 이게 바뀌게 되고, 아니면은 KOK로 또는 USDT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는 이제 KOK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KOK를 500개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KOK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00개를 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채굴하기를 누르면은 끝나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KOK 플레이 앱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연결시키는 게 잘못됐구나. 예, 제가 여기에서 한 개를 더 작성을 했는데 이게 왜 사라졌지? 아, 사라졌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저희 개인 지갑에서 이 사람한테 보낸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근데 주소를 넣지 않고 이런 앱 속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 앱 속에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 내가 스테이킹 하는 거는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속에서 앱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이 앱 속에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여기에 KOK 여기 지갑에서 어디로 보내지냐? 이렇게 해서 이 스테이킹 지갑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버려요. 저희는 분명히 여기 그 내 지갑에서 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알고서 지갑 주소대로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앱의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스테이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스테이킹 한 거는 이 앱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앱을 누가 개발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이 앱이 구버전에서 신버전으로 바뀐다 손 치더라도 이 연결에 해당이 되는 이 내용을 모르면은 결국에는 아무도 스테이킹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스테이킹을 할 때 스테이킹 주소를 기입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절차에 준해 가지고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스테이킹 주소는 알지 못한다. 근데 경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허재백이라는 사람이 스테이킹을 했는데 이 스테이킹을 내 개인 지갑에서 스테이킹 되어 있는 이 지갑 주소를 저도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암호화폐 추적기를 통해 가지고 찾는데 못 찾지요. 왜? 스테이킹 지갑 주소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이 사람 알 거고 이 앱을 개발한 사람들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테이킹 지갑은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하느냐? 우리는 공개 키라고 하는 게 우리 주소 42자리, 스테이킹 지갑도 마찬가지로 42자리. 그 다음에 이더스캔 상에 나와 있는 그 지갑 주소 1위에서 천등까지 많이 가진 개수로 해서 KOK 같은 경우는 KOK,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뭐 USDT도 ERC 기반이니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ERC 기반이 아니니까 따로 존재를 하겠죠. 그와 같이 오픈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지갑 주소를 분명히 그 지갑 주소 중에 하나일 것인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익명
저기, 누구 건지를 모르는 지갑 주소를 우리는 경찰에서 찾아달라는 거고, 어떻게 찾느냐?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누가 이거를 만들었느냐? 그러면 이 지갑 주소는 쉽게 찾는 거지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이 스테이킹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디움이 개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상에서 실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앱을 누가 개발했다라고 돈을 70억을 받아갔는지 150, 160억을 받아갔는지 운영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간 쪽에서 이 스테이킹 지갑을 알아요. 그러면은 이더 USDT KOK는 이 ERC 기반이니까 따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운영체계가 다르니까 다른 쪽으로 연결을 시켜 놨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주소를 딴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알아달라는 건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고 하는 거는 상식적인 답변이 될 수 없다.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입금 형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날라갔는지 이거 아닌데 제가 이거를 다른 거를 열었구나. 이거를 열었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스태킹 되는 순서예요. 이렇게 가면은 내 개인 지갑과 스태킹 지갑이 연결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오입금이 발생이 되면요. 통상적으로 오입금 받은 자, 입금 받은 자, 그러니까 오입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죠. 근데 오입금이 발생이 돼 가지고 오입금 됐는 주소를 이네들이 인위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다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환수 조치를 했잖아요. 실제로는 은행에서 오입금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 계좌의 주인을 거기는 이제 들어가 보면은 계좌가 누구의 것인지가 확인이 되죠. 은행에서는. 그러면 확인이 되면은 오입금에 대한 회수를 위해서 본인 인증 자료 지참해서 처리 장소로 은행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게 운영사에서 그 처리를 한다고 하면 운영사에 가야 돼요. 그리고 본인인지를 확인을 하는 그, 여권이든 아니면은 그 주민등록증 아니면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거기에서 방문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오도록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비 정도는 정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오입금이 현장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처리가 되고 나면 기록은 남겨놔야지 왜 없애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희가 아주 단순하지만 이 내용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초창기에는 당연히 플랫폼 가격만 조정이 잘 됐으면은 이 모양 이 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거기에다가 등급 수익은 없애도 무방하지만 보원 수익까지 없애버리니까 지들도 지금 R2E를 하고 있잖아요. R2E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걔들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재원을 만들어요? 보상 재원을 만들어요. 소개한 사람들. 레퍼럴 보상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레퍼럴 보상을 싹 없앴어요.
걔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케어케어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어떠한 식으로는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콘텐츠가 제대로 된 게 올라와 있나요? 있던 쇼핑몰도 날려버리고 2019년 9월 17일에 앱을 출시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 11월 6일에 그 KOK 재단을 세실공화국에 법인 등록까지는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앱이 처음에 개발된 게 남경대학교 모 교수가 시혜진인가 뭐 그 친구가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다 그 앱 자체가 개발이 돼 가지고 넘어왔을 거고 그 앱에서 프레임으로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게 결국에는 콘텐츠 관련된 거잖아요. 그 콘텐츠가 예나 지금이나 따졌을 때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게 뭐 이전에 한번 인기리에 방송이 됐거나 아니면은 방영이 됐는 이런 그 그런 영화든 드라마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냐? 그게 아니고 줘도 안 볼 거, 시간 아깝다고 안 볼 거, 그것만 그냥 주구장창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걔네들은 눈이 없는가 봐요. 머리가 없는가 봐요. 안 그러고서야 그게 재미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조차도 사리 판단이 안 되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따져도 그게 어, 볼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년이 지났어요. 2019년 9월부터 해가지고 20년 9월, 21, 22, 23, 24 조금 있으면 만 5년이 돼요. 근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것들이 뭘 한다고 했어요? 콘텐츠 소싱한다면서요. 그 다음에 앱 플랫폼 구축을 했다라고. 그리고 V3 뭐 뉴 버전을 걔들이 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뭘 했어요? 수시로 시스템 점검, 오류, 장애, 발생, 뭐 그래서 앱 닫히고. 그래서 오늘 짧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는 비트, 이더, USDT를 이거 외에 KOK나 다빈치 뭐 필요 없어요. KOK도 가치가 지금 0.0005 또는 0.0009 뭐 0.001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근데 뭐가 필요해요? 스테이킹 돼 있던 어느 누구도 특히나 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공개 키예요. 누구나 알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프라이빗 키, 마스터 키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입출금이 가능한데 그거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KOK의 그 소각 지갑이 그거는 공개 키만 있는 거예요. 잡아 넣고 나면은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각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 못된 놈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 놔놓고 그걸 끄잡아낼 수 있는 걸 만들면 이거는 소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스태킹 돼 있는 거 스태킹 지갑 주소만 보여주고 실제로 지금 몇 개가 예를 들어서 비트이더 테더를 각각 따로 놓거나 아니면은 USDT 저거 뭐그 비트코인 따로 놓고 나머지도 다 따로 이 스태킹 지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아시잖아요.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KOK 플레이의 이 개인 지갑에는 네 가지를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태킹 지갑도 한꺼번에 4개를 보유를 하는 그런 지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갑 속에 이더스캔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USDT, 그 다음에 이더리움, KOK는 확인이 되겠죠. 그 지갑 주소를 비트코인 익스플로 제가 지금 그 명칭을 까먹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지갑 주소를 가지고서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개수도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몇 개가 언제 들어왔고 몇 개가 언제 나갔는지 그런 추이들을 거기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갔는 거에 대해 갖고는 왜 이게 나갔느냐, 이거를 나갔는 각각에 대한 내역서를 다 제출을 하면 돼요. 이것만큼 쉬운 거 없어요. 근데 관리를 했을까? 지금 바이비트, 쿠코인, XT.com 다 그 중에서 2개는 이미 상폐가 됐지만 그 상폐됐을 때 상폐가 되고 ST, 스페셜 트리트먼트가 태그가 붙을 때 그 붙이기 전에 분명히 그 거래소들은 직접 이게 거기에서는 뭐 그 코어 팀 멤버라고 했나 프로젝트 코어 프로젝트 팀한테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이거의 사실 여부를 질의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 연락처에서 연락 자체를 아예 뭐 없애버렸거나 모르죠. 이게 그들이 한 지금까지 일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시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셨으면은 반드시 이 2가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가능한 거예요. 싸움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시위를 왜 갖고 시위를 이 불송치한 거에 대한 말도 안 된다는 것도 알려야 되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지역적으로 몇 명이 모여가지고 70명, 70만 명이 70명이라고 해도 0을 한 개 띄고, 이렇게 소수점, 이렇게 백분율로 나누어 간다 그러면은, 정말, 뭐, 0.00, 1%나 되나? 그럴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다 모른다 이거예요. 다 모르니까, 저희라도 제대로 알고서, 이거를 법적으로 전체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런 유튜브 영상 자체도 하나 보질 않으니까 이제 와서 제가 오늘이구나. 오늘 오픈 토론방에 앱이 작동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물음이 지금도 올라와요. 제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 정도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한다고 제가 답변을 개인적으로 줄 수도 없고 지금 안 돌아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제 영상을 하나 올려줬어요.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전부 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서리설적 그냥 불송치하면은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의구심을 갖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서리슬쩍 보내면은 그 검찰 쪽에서 대충 처리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웃기지 않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을 거기에 70명이 모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자 한 게 아니고 그 70명이라는 사람이 제 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라고 제가 한 거지.
몇몇 분들은 거기서 구호 외치지 않아서 이게 무슨 시위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그거 몇 번 한다고 거기에서 그 뭐 구호 몇 번 외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 가가지고 몇 개 구호 몇 개 외친다고 해가지고 그 언론사에서 뭔가를 어, 기사화해서 보내거나 영상을 통해서 내보냈을 때 그거 보고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저것들 일확천금 보려고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려먹은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는 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를 세세하게 그런 언론사를 통해서 방송사를 통해서 내보내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로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거지. 그런 식의 시위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시작도 안 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불만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 뭐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아주 짧게 이야기돼 있어가지고 그 짧은 내용을 가지고서 100% 이해를 50%를 이해를 뭐 10%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제가 거기 가서 인사를 하면서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말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안녕하지도 못하고요. 반가운 자리에 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피크닉 간 거예요. 뭐 회식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운동회 하러 간 것도 아닌데 그런 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서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건데 맨날 보던 게 소리치고 땡깡 부리고 하는 식의 시위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돈 아깝게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그 장소 뭐 몇 평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열대 평 되는 거에 우리가 그 시위하는 거, 그 목소리도 크게 못 내요. 소음 문제. 뭐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 하러 사람들 돈 일당 날려가면서 교통비 날려가면서 시간 날려가면서 거기 와서 시위하라고요? 저보고 그런 거를 제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셨고 그런 류의 시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셨다 그러면은 다시 제가 또 하더라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똑같은 형식이에요. 안 오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멀리서 오셔가지고 제대로 좀 제 의도를 알고서 가신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그 차 안에서는 기분 좋게들 내려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맞게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으면은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알리는 거에 목적을 두고서 하는 거지. 그 소리가 뭐 100m를 가요? 50m를 가요? 관심도 없어요. 그 몇 개의 구호만 가지고는 딱 이렇게 취급받기가 좋아요. 바보같이. 코인 사기나 당했네. 그렇게만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류의 시위를 원치 않았던 거고, 제가 목적을 했던 대로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참 잘했어요. 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하고 왔다. 뭐 스스로 자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 초복인데, 어,
그래도 요즘 집에서 그 백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정말 적은 비용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백숙이라도 좀 드시고 그 이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